상당히 지금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 프리미엄 소비가 좀 대중화가 되고 네네. 있고 MZ세대의 특성을 사실 규정하기 너무 힘들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칙한 경제 염현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팬시 취향을 삽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MZ세대에 관련된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슈였긴 한데요. MZ의 특징, 그 다음에 소비 패턴, 그러면 이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산업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책을 쓰신 저자분과 함께 여러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수아 작가입니다. 먼저 이 책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카드 회사, 이제 신한카드에서 워낙 이제 거의 지금 18년, 19년 차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비 트렌드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이제 사실 밀레니얼의 끝 X세대의 이제 시작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또는 이제 바깥에 이제 MZ 세대 저보다 이제 젊은 층들이 소비하는 이제 패턴들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 점들이 너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MZ 세대를 고객으로 잡아라. 그리고 소비자로서 좀 이해를 잘해보자. 이런 니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파헤치기 시작을 했고 3,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한 줄기가 보이더라고요. 프리미엄 소비가 좀 대중화가 되고 네네. 있고 다양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아는 이제 고급 소비, 일명 이제 명품 소비만이 다가 아니고 이런 프리미엄 소비는 상당히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가격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큰 줄기를 발견하고 이런 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이제 M과 Z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M과 네네. Z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부제가 이제 MZ세대의 프리미엄 소비 인사이트긴 한데 MZ세대가 과거와 조금 달라 보이는 특징들을 조금 뽑아내기 위한 이제 내용들을 좀 담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MZ세대의 특성을 사실 규정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의 이제 주제이고, 네. 너무 MZ세대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됐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다 많은 매체에서. 그래서 이 MZ세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보다 나눠보려면 M과 G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좀 나눠봐야 되고, 그 M이 지금 1,000만 명이고 우리나라에 G세대가 거의 800만 명이에요. 네. 그럼 거의 1,800만 명, 2,000만 명 육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특징을 몇 가지 단어로 되게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열린 사고로 많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굳이 이제 M과 G의 약간 특성을 나눠서 보자면 M세대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30세부터 44세까지요. G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14세부터 29세까지예요. 그럼 G세대는 한참 지금 학창 시절인 거죠. 네. 중고 대학생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고 대학생의 소비 문화나 그냥 일반적인 특징과 지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3, 40대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만 그렇죠. 해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네이티브랑 그렇죠. 저희처럼 잠깐 뭐 연수를 가든 여행을 간 사람들은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G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인 거예요. 근데 이제 M세대는 네이티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디지털화되는 이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디지털화가 많이 되었는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다르죠. 왜냐면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 자체가 최근에 출시됐던 게 2007년이 최초로 출시가 그렇죠. 됐는데 네. G세대가 한참 이제 있을 때 이제 출시가 된 거고, 그리고 유튜브도 G세대가 95년생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유튜브가 2005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한 10살 때 이제 유튜브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 세대가 자랐기 때문에 이런 더 이제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매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제 뭐 브랜드들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의 이제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디지털이 다 되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라다 보니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런 차이가 좀 반강제적으로. 있겠네요. 네. 저도 실제로 겪어보면 우리 같이 일하는 여기 PD분들이나 후배들이나 보면
소비 패턴이 너무 다른데 작가님도 이렇게 직장생활하면 후배들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되게 규정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특성들이 그냥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이제 후배들을 보면 제가 약간 책에 쓴 약간 전형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약간 스니커즈를 사기 위해서 이제 네. 막 알람 맞춰놓고 나이키 네. 앱에 막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9시 출근이라 하라고 하면 9시 1분에 출근하고 이제 9시에 출근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근데 퇴근은 6시에 하라고 했는데 뭐 5시 59분에 하면서 이건 6시다라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또 무조건 선배들을 꼰대 취급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실제 꼰대들한테만 이제 꼰대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들도 사실 약간 진심 어린 조언이나 코칭을 필요로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에 한 90년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약간 처음에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약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업무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단둘이 이제 버스를 기다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그냥 잠깐 기다리는데 커피나 한잔 할까 했는데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지켜보면서 했던 말을 네. 했죠. 왜냐하면 되게 지금 업무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이러할 때는 너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공감을 얻은 거에 대해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뭐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후배들도 사실 우리도 이제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후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네. 있어요. 저런 걸 살까? 아, PD들은 저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너네 이거를 왜 사니? 이런 예를 들어 어떤 은하수가 위에 펼쳐지는 조명? 그걸 왜 사지? 네. 무드등? 네. 어쩔 때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까지도 절약도 하는구나. 제 생각에 제 네네. 기준에서 별 필요 없는 소비를 할 때도 있는데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때도 되게 네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렇죠. 내가 그냥 네, 받아들이도록 해볼게.